안녕하십니까. 정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단원의 물질의 규칙성 1단원 정리입니다. 중단원으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물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는 다시 소단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원소들의 주기성,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인데, 우주의 시작이 이제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죠.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또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낮아지죠. 그러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하나가 이제 수소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자핵에 다시 계속해서 온도와 밀도 낮아지면서 전자가 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빅뱅의 이제 증거로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 관측으로 알아냈죠.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했었고요. 실험도 이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서는 별의 이제 최초 별이 탄생을 하죠. 수소 이제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스구름이 성운이 되고 성운의 이제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뭉쳐지면서 이제 수소가 어, 이제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가 이제 도달하게 돼서 중력수축이죠. 그래서 이제 수소 핵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과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원소가 달랐죠. 태양과 비슷한 별, 우리 태양과 같은 별에서는 이제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 핵융합 탄소까지만 되지만,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철까지. 예. 그리고 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철보다 무거운 금, 은, 구리, 우라늄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과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들의 주기성인데, 이제 주기율표에서 주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족은 이제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고, 주기율표의 세로줄이죠.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원자과 전자수도 같고요. 그리고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는데 가로줄입니다. 주기별 가로줄이고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죠.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하다. 그래서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금속은 주기율표의 이제 왼쪽과 중앙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은 1족,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것들이 알카리 금속이었고, 비금속은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고,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됩니다. 17쪽이 이제 할로젠 원소, FCl, BRI, AT 이런 거. 그다음에 비활성 기체는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것들 18쪽이죠. 준금속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원소들도 있었다. 원자의 전자 배치,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다음 껍질 8개, 다음 껍질 8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 행성에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에 대해서 배웠고,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런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이온결합, 여기서부터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었는데, 단일 결합은 뭐 물, H2O에서 수소와 산소 사이에 이제 전자쌍 하나, 전자 두 개, 전자 두 개가 한 쌍이죠. 그렇게 이제 결합되는 거고, 이중결합은 이제 산소, O2가 전자쌍 두 개, 그 전자 개수는 4개 이렇게 되고, 삼중결합은 질소, N2, 여기 삼중결합이죠. 이온 결합은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 이제 이온 결합인데,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제할되고 비금속 원소는 이 금속 이원소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정정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이 될 수 있었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에서 공유 결합 물질로 뭐 이런 거 산소, 물,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전부 다 이제 비금속 원소들이죠. 메테인, 포도당.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류가 통하지 않고 수용에서도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온결합 물질, 물론 얘도 있습니다만, 이온결합 물질은 이 고체에서는 전류가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에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전극을 꽂아주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이동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 네,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구성 물질에서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이렇게 소단원이 있고,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에서 먼저 지각은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이죠.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한, 공유 결합한 물질입니다. SiO4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금속 원소, 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뭐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 결합하느냐에 따라, 철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장석 이렇게 되는데, 감남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 구조예요. SiO4 독립형. 그리고 요거는 단사슬, 휘석은.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도 있고요. 단사슬 두 개, 판상, 망상 이런 구조가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 같은 경우에 탄소화합물, 탄소가 이제 14족이죠. 여기 규소도 14족이죠. 탄소 14족. 요 탄소 같은 경우에 결합 방식이 사슬 모양, 사슬에 이제 가지 달린 거, 그다음 고리, 오각형이나 육각형 고리, 그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방식의 결합이 나타났고, 탄소화합물은 이제 다 탄소가 있는 거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런 것도 전부 다 탄소화물,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소화물이다. 이런 걸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에서 탄소화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이 있는데, 주로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한 거는 단백질과 핵산입니다. 지질도 단위체가 있고 탄수화물도 단위체가 있지만 이제 언급은 되지 않았고, 단백질과 핵산을 이제 주로 언급했는데, 단백질의 이제 얘는 효소, 호르몬, 항체, 근육, 머리카락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단위체는 아미노산은 가운데 탄소가 있고, 아미노의 구조가 가운데 탄소가 있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그리고 알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알기가 20종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이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다른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아미노기와 그다음에 카복실기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한 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게 계속 이제 만들어지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더 고분자가 되면, 분자량이 늘어나면 이제 단백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산은 DNA와 RNA 두 종류가 있어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당 염기가 1대1대1로 하나씩 결합되어 있습니다.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리보스입니다. 그래서 DNA라는 약자가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엑시드의 약자이고, 그 다음에 RNA는 리보 뉴클레익 엑시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당의 이름을 따서 작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NA의 염기는
네 가지 AGC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가지가 있고 R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되어 있습니다. 염기가 요 T냐 U냐 차이가 있다. DNA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이죠. 예.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하지만 RNA가 그 합성에 관여를 하더라. 그 다음에 DNA 구조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단일 가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의 구성 물질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이고 탄소화합물이 아닌 거 있어요. 물 H2O잖아요. H2O 같은 경우에는 탄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탄수화물이라고. 무기염료도 뭐 나트륨, 칼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탄소가 없으니까 비탄수화물로 분류한다. 그다음 신소재 개발과 활용인데요. 신소재 개발과 활용에서는 이제 뭐 여기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뭐 도체, 절연체,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정기적 성질을 띠는 것,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띠는 것 두 개로 이제 구분이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정기적 성질 띠는 건 이제 액정, 액체 결정인 거죠. 고체와 액체 중간 상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나고 전압을 걸어주면 이 액정이 이제 배열이 달라지면서 빛을 투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에 응용하는 거, 액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는 P형과 N형이 있었는데 P형은 이제 반도체에는 주로 14종인 규소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P형 같은 경우는 이제 13족인 그런 불순물, 그죠? 대표적으로 분소 같은 거 13족이잖아요. 그런 거 넣어주면 이 양공이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게 되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전기전도성이 커진다. N형은 이제 15족인 애들 대표적으로 인 이런 걸 집어넣어주면 전자가 하나 남게 된다. 그래서 전화가 잘 이동하게 돼서 전류가 잘 흐른다. 뭐 이렇게 했었고요. 다이오드는 이제 붙인 거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게 다이오드인데 이제 정류 작용이라고 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PNP 트랜지스터가 있고 NPN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의 기능은 그 증폭작용, 전류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작용. 발광 다이오드, LED잖아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여기는 빛이 안 나지만 여기는 이제 빛을 내는 다이오드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 발광 OLED죠. OLED. OLED. OLED고 요거는 LED 이렇게 된다. LED하고 뭐 그 액정은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죠. LCD 요런 애들은 액정이나 발광 다이오드에는 이제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죠. 디스플레이에. 근데 OLED는 백라이트가 없어요. 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재 자체가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얇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죠. 최근 우리 핸드폰에 이제 뭐 쓰는 게 이제 OLED인데 이것도 조금 더 발전해서 뭐 아몰레드라고 하죠. AMOLED 또는 뭐 슈퍼 아몰레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건 초돈도체. 초돈도체는 이제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더라.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전기 저항이 없어.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마이스너 효과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초전도체가 자석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마이스너 효과예요. 그런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나 이런데 이제 응용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는 물질들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또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자기 공명 장치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도 쓰고 그다음에 뭐 전력을 전기 에너지를 이제 보내줄 때 송전선에도 쓰고 자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디뮴 자석인데 굉장히 강한 자석이죠. 이 네오디뮴을 첨가해서 굉장히 강한 자력이 센 자석도 만들고 뭐
하드디스크에도 쓰고, 기타 그래핀, 탄소죠. 탄소로 이제 2차원적으로 평명한 육각형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탄소인데, 열과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고, 이렇게 잘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이것도 디스플레이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고, 탄소 나노튜브는 3차원적으로 그래핀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놓은 그런 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성질은 비슷하고 대신에 인장 강도라 그래서 굉장히 잘 안 끊어진다, 그죠? 네. 질기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도 뭐 여러 가지 홍합의 족사라든지 뭐 공작의 깃털, 상어의 뭐 그 비늘 모양을 딴, 그다음에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 1단원의 물질 규칙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